미를 보는 기준을 흔히 안목이라고 한다. 예술의 안목은 높아야 하고 경제의 안목은 깊어야 하며 사회 전반의 안목은 넓어야 한다. 인생에 대한 안목은 높고 넓고 깊어야 하는데 이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독서, 논어, 필사,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20살 김범주 선배님의 안목은 높고 넓고 깊어졌다. 출판 서적의 99% 이상이 1세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범주 작가님의 책은 보름 만에 2세를 넘겨 해외 진출까지 논의 중이다. 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대구 독서 모임 같이에서 작가님이 배출되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초 중고생 자기계발서 나는 공부 대신 논어를 읽었다의 김범주 작가님입니다. 2020년 8월 1일 작가님의 첫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좋은 말씀도 들었고 작가님과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았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김범주 작가님. 작가님 미남이시죠? 강연회를 통해 작가님의 깊은 안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저자 소개하겠습니다. 저자는 현재 캐나다 윌로데일 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 중이며 전교 학생회장이다. 중3 때 미국 단기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학교 성적은 전교 최하위권이었다. 그런데 사춘기와 반항이 시작될 중1 무렵 우연히 나간 독서 모임이 계기가 되어 책과 친해질 수 있었다. 또한 논어 필사를 통해 정신적인 성장을 경험했다. 어릴 적부터 해외여행을 통한 다양한 체험으로 견문과 시야를 넓혔으며 미국 유학 동안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고 만만치 않은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질풍노도의 시기를 오히려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보냈다. 지금은 자신감과 자립심이 강한 학생으로 변했으며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 지원해 합격 통지를 받았다. 추천사 읽어드릴게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네요. 바로 대구 독서 모임 같이의 김용식 회장님.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의 필요한 공부는 회귀라, 주입식, 암기 위주의 학교 공부가 아니다. 저자가 직접 경험한 창의적인 주도성을 바탕으로 자립심, 문제 해결력, 그리고 미래의 인재성까지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성인 학생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에게 강추한다. 역시 회장님은 말씀도 너무 찰떡같이 잘하시네요. 독서 모임 클래스 멋지죠? 대구 하면 대구 독서 모임 같이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그럼 이 책의 목차 읽어드릴게요. 챕터 1 독서로 만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내가 공부를 이렇게 못할 줄이야.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이끌 수 있는 특별 노하우. 최연소 독서 리더에서 내 인생의 리더로. 챕터 2 10대 논어로 살아내다. 논어가 사랑받는 이유. 가족의 소중함을 빨리 깨닫는 비결. 챕터 3 미국에서 내 인생에 도전하다. 겁 많은 아이가 꿈꾼 나라. 자고 나니 동양인 괴물로 변해 있었다. 낯선 곳에서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불가능한 학생회장 선거를 가능하게 만든 비법. 챕터 4
나를 키운 경험들, 열정, 몸으로 느끼는 성공의 키워드, 엄청난 행복, 공부. 또 하나의 도전, 토론토 대학교. 작가님의 초등학생 때 모습입니다. 너무 사랑스럽네요.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정말 똘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시절 똘똘하게 생겼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부모님은 공부 스트레스는 주지 않았다.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영어 책을 읽게 한 후 놀게 했다. 그런데 중학교 가서야 나의 수준을 알아버렸다. 내가 공부를 이렇게 못할 줄이야. 귀여운 초등학생은 중학생이 되어 이렇게 변합니다. 한창 게임에만 빠져 혼자만 있고 싶은 시기입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책의 23, 28쪽 읽어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중1 혼자만 있고 싶던 시기에 한창 게임에만 빠져 살던 나에게 아버지는 한 가지 제안을 하셨다. 2박 3일 동안 부담 없이 책 읽고 강의 듣고 힐링도 할 수 있는 행사가 있는데 갈래? 아빠, 엄마랑 누나도 같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평생 책 읽은 시간을 따져도 하루가 안 될 텐데 무려 3일 동안 책을 읽는다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거부 반응이 온몸으로 밀려왔다. 엄마랑 누나랑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가만히 듣고 계시던 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다. 책은 조금만 읽고 경치 좋은 강원도 호텔에서 편히 쉬다 오는 거야. 가면 네 또래 친구들도 많으니까 같이 놀다 오면 돼. 갔다 오면 네가 원하는 것 하나 들어줄게. 이런 제안을 받으니 조금 전과는 달리 마음이 살짝 흔들렸다. 그 당시 나는 스마트폰을 무척 가지고 싶었다. 아버지의 솔깃한 제안에 잠시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3일만 참으면 되니 눈 한번 딱 감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행사가 나의 인생을 바꾸어줄 터닝 포인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행사장 안에 들어섰을 때 나는 아주 깜짝 놀라고 말았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규모였다. 800여 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큰 행사장이었다.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바로 큰 행사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었다. 행사장 모습인데요. 원형 테이블이 100여 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작가님이 참석하신 모임은 3P 자기경영연구소의 단무지 행사입니다. 바로 단순, 무식, 지속의 앞글자를 따서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책을 읽자는 것입니다. 작가님은 당시를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800명과 함께한 떼독서.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14살의 나에게 독서라는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해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행사를 모두 마치고 나서 나는 아버지가 같이 가자고 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독서를 하는 모습과 여러 좋은 강연들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었던 것이다. 우리 말고도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한 경우가 많았다. 나의 경우처럼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함께 온 것이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 그곳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가길 잘한 것 같다. 내가 원하는 것도 얻고 배운 것도 많아. 알찬 시간을 보냈어. 갈 때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돌아올 때는 홀가분하고 가벼웠다. 2014년의 2박 3일 단무지 행사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자
변화의 시작이었다. 단무지 행사 이후 아버지의 권유로 다시 한번 독서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후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도 어린 범주 작가님은 독서 모임에 혼자 나오게 되었죠. 사진은 전체 발표를 하는 모습입니다. 제 이야기 잠깐 할게요. 독서 모임이 고리타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모임보다 에너지가 넘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과 같이 나오는 선배님들이 있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독서 모임에 나가면 선배님들이 칭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고 언제나 힘내라고 이름을 3번 불러주세요. 예를 들면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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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이렇게 외쳐주시는 것이죠. 저도 그 연호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더군요. 진짜 독서 모임은 힐링 그 자체입니다. 추천드립니다. 작가님 이야기로 넘어올게요. 작가님도 저와 같은 기분을 느끼셨나 봐요. 독서 모임에 나간 순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에서 44쪽. 간단히 인사를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김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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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이라고 힘차게 외치는 것이 아닌가. 순간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선거 운동할 때 후보자의 이름을 연호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내 이름을 크게 3번 불러주었다. 이름 삼창이 쑥스럽고 부담스러웠지만 나쁘진 않았다. 마치 내가 유명한 정치인이 된 기분이었다. 독서 모임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불러주기 위해서란다. 내가 서 있는 벽 앞에는 빔 프로젝터가 있었고 화면을 띄우기 위해 레이저가 내 쪽을 쏘고 있었다. 레이저 덕분에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리고 시작했다.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았지만 어떻게든 시작을 했다. 몇 분이 지났는지 감이 안 잡혔다. 말은 자꾸 꼬였고 했던 말을 반복하는 기분도 들었다. 어느 순간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 때 나는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다. 이상입니다. 이상하게 나의 그 말은 똑똑히 들렸다. 머릿속은 망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한 것만 같았다. 스스로에게 불만스러웠다. 그런데 인사를 마친 후 다시 허리를 펴는 순간 아주 짜릿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박수와 한호를 열렬히 외쳐주신 것이다. 정말 꿈만 같았다. 우와, 중학생이 정말 말을 잘하네? 대단하다. 자리로 돌아가 앉기까지 여기저기 칭찬의 말들과 박수를 크게 받았다. 굉장히 의아했고 믿기지 않았다. 어른들이 일부러 칭찬해 주는 것 같았다. 반응이 너무 뜨거우니까 정말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정신이 조금 들고 보니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분들에게서 진심이 보였다. 아, 내가 정말 잘했나? 자리에 앉자마자 아버지에게 귓속말로 물었다. 아빠, 나 어땠어? 괜찮았어? 같은 말 계속 반복했지. 아니, 진짜 잘했어. 봐, 사람들이 잘했다고 난리잖아. 장하다. 그제서야 스스로가 대견스러웠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선배님들 또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다. 아니, 얘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해요? 선배님은 아들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이 말을 듣자 정말 뿌듯했다. 살면서 이렇게 큰 관심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다.
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배님들은 많은 칭찬을 해주셨다. 감사했다. 아버지가 다른 일정으로 인해 모임에 불참하실 때도 혼자 참석할 정도의 의지와 열정을 보였다. 나는 그런 내가 좋았다. 이것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꿀지 짐작도 못했지만 말이다. 독서 모임을 통해 작가님은 자존감을 채워갔습니다. 만약 이 책이 여러분 독서하면 삶이 바뀌어요 라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면 선배님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못했을 겁니다. 이 책에는 다양하고 풍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이죠. 다 설명해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똘똘한 작가님에게는 지혜로운 아버지가 계셨지요. 김범주 작가님의 아버지 김규석 선배님과의 일화도 소개하겠습니다. 김규석 선배님은 저에게도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지요. 아버지와 아들의 일화. 아빠는 왜 매일 밥을 사요? 읽어드리겠습니다. 52에 57쪽입니다. 중학생 시절 내 기억 속의 아버지는 언제나 밥을 사시는 분이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밥 사는 것을 알지 못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야 식사 후 밥을 사는 사람은 거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횟수가 지나칠 정도였다. 몇 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 아버지와 둘이 차를 타고 귀가하다가 물었다. 아빠는 왜 항상 사람들에게 밥을 사요?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 넘는 날이 대부분인데 밥값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끼리 더치페이 하면 되잖아요. 그때 아버지는 애매한 대답을 했다. 아빠가 왜 자주 밥을 사는지 궁금하니? 시간이 더 지나면 알게 될 거야. 난 불만이었다. 왜 매번 아빠만 사는 것일까? 어느 날 아빠가 먼저 물었다.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니? 나는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착하게 내 할 일 하는 것, 신뢰받을 행동을 하는 것, 인간성이 좋은 것?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 하지만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야. 사람들은 직접 무엇인가를 받으면 좋아해. 그것이 밥이든 선물이든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든. 밥 한 끼를 예로 들어보자. 보통 한 끼 식사에 7, 8천 원 정도 할 거야. 식사를 얻어먹은 사람은 사준 사람에게 고맙다고 느끼겠지. 고맙다고 느끼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나 호감도가 높아질 거고, 누군가에게 좋은 이미지나 마음을 얻기는 정말 어려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 식사는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사회에 나오면 사람들 간의 신뢰가 무척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무척 대단하고 큰 사람으로 보였다. 와, 아빠는 이런 걸 어떻게 알았어요? 옛날에 젊을 때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밥을 사고 그랬어요? 내 할아버지께 배웠단다. 할아버지는 밥값을 많이 계산하셨어. 식당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테이블뿐만 아니라 그 테이블의 밥값까지 다 계산할 정도였어. 나도 그걸 배웠지. 우린 사업을 했으니까 이미지나 평판을 무척 중요시했어. 우리 할아버지가? 진짜? 할아버지 때부터 밥 사주는 문화가 내려온 거네요. 할아버지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동네에서 할아버지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였다. 그만큼 할아버지는 사람들에게 밥을 잘 사셨어. 물론 처신도 잘 하셨고.
나는 흥분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와, 그럼 나도 내 친구들 밥 사주고 해도 돼? 친구들이 무척 좋아하겠다. 이 녀석아, 넌 아직 용돈 받고 사는 주제에 사줄 여유가 어딨어. 네가 커서 직접 돈을 벌 때 하라는 소리야. 학생 때는 더치페이 하는 것이 맞지. 조금 머쓱했다. 그러나 기분은 좋았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자주 밥을 산 이유는 정말 가치 있는 행동이었다. 그런 행동의 가치를 알게 되어 더더욱 기분이 좋았다.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보여주는 모습만큼 좋은 공부는 없다. 책을 읽어야 한다는 잔소리보다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아이에게 더 효과적인 것처럼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배웠듯이 나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선배님들께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책의 제목이 뭐였지요? 바로 나는 공부 대신 논어를 읽었다입니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다 소개시켜 드릴 순 없고 논어 필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논어 필사는 노트에 논어의 내용을 그대로 적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검정색 펜은 논어의 내용을, 파란색 펜은 한자를, 빨간색 펜으로는 생각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작가님이 직접 필사하신 내용입니다. 안에 내용 살펴볼까요? 공자께서 계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뜰에서 천자인 양 8줄로 춤추게 하다니 이것을 참고 봐줄 수 있다면 그 무엇인들 참고 봐주지 못하겠는가. 작가님이 적은 내용은 정확한 뜻은 모르겠다. 여러 번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적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점점 분량이 많아지는 것이 보이시죠? 두 번째 필사 내용도 읽어드릴게요. 개의 문자는 3번 생각한 뒤에야 행동을 하였다. 공자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2번이면 된다. 작가님이 정리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는 빨리빨리 상황에 맞게 재치 있게 행동하거나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신중한 것은 좋지만 상황에 맞게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좋은 뜻의 의도로 말한 개문자가 공자께서 말씀하신 것에 살짝 기분이 나쁘거나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다. 상대방의 의도, 상황을 재치 있게 파악하는 리더가 되어야겠다. 와, 작가님 너무 필사 잘하셨는데요. 처음에는 한 줄만 정리하셨는데 갈수록 생각을 정리하는 분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논어 필사의 장점을 3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첫 번째, 나만의 깨달음을 정리할 수 있다. 읽는 것보다 2배 빠르게 습득이 가능하다. 두 번째, 글쓰기 능력이 향상된다. 세 번째, 완전한 내 것으로 습득이 가능하다. 논어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나를 달라지고 성장하게 만든 책은 역시 논어다. 논어를 읽고 필사를 하며 내 생각과 주관을 가지게 되었다. 너무 바른 말이 많아서 읽는 동안 찔리는 부분이 많았다. 지금까지의 삶을 반성하게 되었다. 어느 책에서 말했다. 논어를 읽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논어를 읽은 것이 아니다라고. 나는 이 말에 공감한다. 그리고 99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논어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온다. 개개인의 특별한 일화들에 대한 질문에 공자께서 가르침을 준다. 논어는 일화들에 따른 공자의 깨달음을 그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모은 책이다. 나는 논어를 필사하면서 사람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알게 되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또한 공자로부터 배울 수 있었다. 논어란 책이 25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바로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과 기본 덕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2500년 전의 인류와 현대의 인류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시대를 불문하고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논어뿐만 아니라 고전 속에 길이 있다고 믿는다. 고전을 공부하면 사람에 대해 알게 되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지력과 통찰력을 배울 수 있다. 조선시대 왕손들도 이를 알았기에 어려서부터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등 고전 서적들을 공부하고 입이 불어 터질 정도로 외우고 또 외웠는지 모른다. 과거의 지혜를 배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고전은 나이를 초월한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도 그 속에 담긴 일화를 통해 여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논어를 비롯한 고전을 읽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논어에는, 고전에는 인간과 세상이 존재한다. 이 책은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읽어보면 좋은 책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줘야 할지, 자녀는 김범주 작가님의 철학과 안목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작가님이 책을 만나 삶이 변했듯 누군가의 삶도 이 책을 통해 변화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이었습니다.